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수화연산 강의, 오늘부터는 소수를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소수의 개념과 크기 비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수 같은 경우에 분수와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분수와 소수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소수를 처음 배우게 됩니다. 1, 2학년군 때는 소수라는 용어, 즉 그 개념을 명확하게 공부를 하지는 않지만 7교판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면서 전체와 부분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래서 소수도 분수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등분을 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소수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 범위를 벗어나서 표현할 수 없는 양 또는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수로 소수를 지도를 하죠. 소수 한 자릿수는 전체를 10으로 나눈 것이라는 것을 통해 소수의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분수를 십진법에 맞도록 표현한 것이 소수라는 것으로 소수를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1의 자리보다 작은 자리값을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선 계속 10등분 해 나가면서 소수 두 자릿수는 전체를 100으로 나눈 것, 소수 세 자릿수는 또 전체를 1000으로 나눈 것,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수와 소수는 사실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덧셈,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을 볼 때도 자연수랑 똑같이 계산을 하되 그 소수점, 그 부분만 유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연수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동시에 또 차이점이 있어서 크게 비교를 할 때 학생들이 오개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연수와의 공통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또 각 자리값은 오른쪽 자리값의 10배라는 것이죠.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10분의 1배가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10배가 된다는 겁니다. 차이점이라 하면 소수점에서 멀어질수록 자연수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값이 커지고요. 소수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아서 소수점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작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0을 붙이면 3과 30은 다르죠. 그런데 0.3이나 0.30이나 값은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모용으로 표현할 때는 이것은 다르게 나타내죠. 모눈존으로 나타낼 때는 이것은 다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수의 어떤 자리값 개념 부분에서 충분히 또 출제가 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소수 지도 순서를 볼 건데 먼저 분수를 먼저 도입을 해요. 분모가 10인 분수를 통해서 이거를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분수로부터 소수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의 다른 표현으로 소수를 도입해서 분모가 10인 분수를 소수로 자유롭게 나타내고 10분의 1과 0.1은 1을 10등분한 것 중에 하나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로서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것을 인식을 시키죠. 10분의 3은 단위 분수 10분의 1이 3개인 것과 같기 때문에 0.3은 0.1이 3개인 것과 같다. 이렇게 분모가 10인 분수로부터 소수를 지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서 크기 비교와 계열을 이해를 시키는데요. 소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계열을 이해하게 되고 또 크기 비교에 따라서 부등호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직선의 오른쪽에 대응된 수가 왼쪽보다 당연히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나타내 보면서 0.9가 0.1보다 크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cm와 1mm의 관계를 통해서 소수에 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게 되는데 1cm는 10mm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0.5cm 이걸 나타내는데 이제 3학 1학기 때까지만 해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밖에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소수 둘째 자리를 배우게 되면 이제 1m가 100cm인 거 이걸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0.05m 이런 부분을 나타내게 되겠죠. 강론 계열선 같은 경우에 3학 1학기 때 분수와 소수 단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수 이해하고 소수 크기 비교하기 여기서 딱 일부분 일부 차시만큼 나오고 상위 2학기 때 가서 소수 두 자릿수, 소수 세 자릿수 공부하고 크기 비교하고 사이 관계 알아보면서 덧셈 뺄셈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덧셈과 뺄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룰 부분은 여기와 여기까지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차시에서 분모가 10인 분수에서 소수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길이 모델 1cm를 똑같이 10으로 나누었을 때의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게 되는데 1cm를 10으로 똑같이 나누면 한 칸은 1mm잖아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이 1mm예요. 그런데 전체를 똑같이 10으로 나눈 것 중에 1은 10분의 1이죠. 이것을 0.1이라고 쓰고 0.1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10인 분수로 소수를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뭐 영역 모델로 지도할 수도 있고 길이 모델로 지도할 수도 있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 그림이 바로 이제 영역 모델로 지도를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길이 모델로서 지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죠. 다음에 자연수와 소수로 이루어진 소수를 볼 건데 우리가 계속 이제 0.3 이런 것만 하다가 3.3 이렇게 자연수와 소수 부분으로 이루어진 소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길이 모델 같은 경우에 2를 초과한
소수를 보게 될 거예요. 2와 전체를 10으로 나눈 것 중에 6칸이기 때문에 2와 0.6, 즉 2.6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칸이 0.1이고 이게 26개가 있으니까 0.1이 26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길이 모델 수직선으로 나타낼 경우에도 2와 또 전체를 10으로 나눈 것 중에 0.2만큼 간 거니까 2와 0.2, 2.2다. 0.1이 22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수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수 크기를 비교하게 돼요. 지금까지 이제 소수 처음에 개념을 도입을 했고 소수 계열을 봤으니까 이제 크기 비교해야 되겠죠? 크기 비교를 할 때는 0.1의 개수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0.1이 몇 개 있느냐? 0.1이 4개 있고 0.1이 7개 있으니까 0.1이 3개가 더 많으니까 크다. 또 2.6은 0.1이 26개, 1.5는 0.1이 19개, 0.1이 더 많은 2.6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0.1의 개수를 가지고 원리 지도를 하고요. 형식화를 할 때는 자연수 부분의 크기를 먼저 비교를 하고 자연수가 크면 무조건 더 큰 것이에요. 근데 자연수가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수 부분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이런 알고리즘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개념 지도 같은 경우에 소수라고 해서 반드시 작은 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1보다 작은 0.6도 소수인데 자연수 부분이 있는 소수, 즉 23.4 이것도 소수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무조건 소수는 1의 자릿수가 0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얘도 소수고 이것도 소수입니다. 그래서 작은 수건 큰 수건 1의 자리보다 작은 자리값 이 뒷부분이 있다. 그러면 소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4학년 2학기 때는 아까는 분모가 10인 분수를 가지고 소수를 도입을 했잖아요. 소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분모가 100, 분모가 1000인 분수를 통해서 0.01, 0.001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눈종이 또 수직선 활용해서 크기 비교하고요. 십진법 원리 바탕으로 해서 각 자릿수 보고 크기 비교해서 소수 사이 관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교할 때는 소수점 위치를 같게 한 다음에 크기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학습한 자연수 체계와의 공통점, 즉 모두 십진법을 따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10배씩 증가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10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1을 나타내는 모눈종이를 이제 10등분, 100등분, 1000등분한 그림으로 해서 모눈종이가 다음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겠어요. 왜냐하면 수모형이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모형을 쓸 때는 자연수 학습에서는 100모형이 100을 의미를 했는데 소수를 공부할 때 이 100모형은 1의 자릿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쵸? 즉 자연수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되고 10모형의 소수 첫째 자리, 1모형의 소수 둘째 자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각기 다른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모형을 단위로 하면 단위에 따라 부분이 다른 값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기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0.2와 0.20이 같은 크기를 나타낸 것을 모눈종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색칠하는 활동을 통해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모눈종이가 등분된 개수는 다르겠죠. 얘는 10등분된 거고 얘는 100등분된 것 중에 20칸이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크기가 같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지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4학 2학기 때 첫 차시에서는 먼저 소수 두 자릿수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수직선을 통해 도입을 하게 돼요.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한 칸의 크기는 소수 0.1이 10등분되어서 즉 0부터 1까지 100등분 되어 있고 분수로 100분의 1이라고 쓰죠. 아까는 10분의 1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1cm는 10mm이다. 이걸 가지고 도입을 했다면 이번에는 소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1m는 100cm이다. 이걸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cm는 분수로 100분의 1m고 분수 100분의 1은 소수로 0.01이라고 쓴다. 이렇게 이미 10등분된 것을 다시 10등분해서 0.01 단위로 표현되었음을 단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직선뿐만 아니라 모눈종이로도 지도할 수 있겠죠. 모눈종이 100칸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체 크기를 1이라고 할 때 색칠된 모눈 한 칸의 크기는 100칸 중에 한 칸, 분수로 100분의 1, 소수로는 0.01이다.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소수 한 자릿수와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은 소수 두 자릿수, 즉 자연수 부분이 없는 소수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소수 두 자릿수, 자연수 부분이 있는 소수 두 자릿수를 보게 될 건데요. 먼저 0.75, 100분의 75는 100분의 1이 75개죠? 이것은 소수로 0.75가 되겠습니다. 전체 크기가 1인 모눈종이 색채에서 나타날 때 모눈 한 칸은 0.01이죠. 그것은 0.75가 0.01이 75개인 수이니까 75칸으로 색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0.75는 0.01이 75개인 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0.1이 7개, 0.01이 5개,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0.7에서 0.01만큼 5칸 더 간 곳이 0.75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0.01이 75칸 같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1보다 큰 소수 두 자릿수를 보면 말했듯이 자연수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100분의 43은 100분의 1이 43개,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0.43이죠. 근데 1은 100분의 1이 143개예요.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1.43이 되겠습니다. 즉 1이 1개, 0.01이 43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0.1이 14개, 0.01이 3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느 방향이든 유연한 사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3에서 1의 자리 숫자는 1이고 그건 1을 나타내죠. 소수 첫째 자리 숫자는 4고 0.4를 나타냅니다. 소수 둘째 자리 숫자는 3이고 0.03을 나타내겠죠. 모눈 종이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될 때 1.43을 1짜리 모눈 1칸, 0.1짜리 4칸, 0.01짜리 3칸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0.01이 143개 칠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직선에서 눈구만큼 크기 0.01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1 간격으로 되어 있는 수직선을 똑같이 칩으로 또 나누어서 한 칸의 크기가 0.01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수 세 자릿수는 이젠 1000분의 1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개념을 도입했을 때 했던 소수 0.01, 그것을 또다시 10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이젠 1000등분 된 것이죠. 그래서 분수로 1000분의 1이고 1cm, 10mm 이거 가지고 소수 한 자릿수 도입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1m가 100cm, 이걸 가지고 소수 두 자릿수를 아까는 도입을 했죠. 소수 세 자릿수는 1km는 1000m, 이걸 가지고 소수 세 자릿수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수 1000분의 1이 소수 0.001과 같다고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눈 종이인데요. 모눈 종이 1000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지도를 하게 되고, 한 칸은 분수로 1000분의 1, 소수 0.001과 같다라고 지도를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1보다 작은 것, 1보다 큰 것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1000분의 335는 1000분의 1이 345개니까 소수로 나타내면 0.345 이렇게 보고요. 0.001이 345개인 수이니까 345칸으로 색칠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혹은 0.1이 3칸, 0.01이 4칸, 0.001이 5칸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수직선 상으로 나타낼 때는 0.34에서 0.001이 5칸 더 간 곳이 0.345다 이렇게 지도할 수도 있겠죠. 1보다 작은 거 봤으니 이번에 1보다 큰 거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수 부분 떼고 진분수 부분만 보게 되면 1000분의 1이 632개니까 소수로 나타내면 0.632, 그리고 자연수 부분까지 합쳐서 보면 1000분의 1은 1632개죠. 그래서 소수로 나타내면 1.63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 숫자는 1이고 1을 나타내죠. 소수 첫째 자리 숫자는 6이고 0.6을 나타냅니다. 소수 둘째 자리 숫자는 3이고 0.03을 나타내고, 소수 셋째 자리 숫자는 2고 0.001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모눈 종이로 나타낼 때도 1짜리 1칸, 0.1짜리 6칸, 0.01짜리 3칸, 0.001짜리 2칸으로 볼 수 있지만 0.001이 1632칸 칠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직선 상에서 나타낼 때도 수직선에서 눈금 한 칸의 크기 0.001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0.01이 똑같이 또 10등분 되어 있을 때 한 칸의 크기가 0.001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소수의 계열을 이해를 하고요. 소수 크기 비교를 할 때 소수 두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 한 자릿수까지가 어디가 더 가까운지를 나타내보게 하면서 수직선상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눈 종이에서는 칠해진 칸의 개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0.2와 0.20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0.2는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2칸, 0.20은 100칸으로 나눈 것 중에 20칸이에요. 그런데 색칠된 부분을 보면 두 수의 크기는 같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크기가 같다로 지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형식화할 때는 당연히 자연수 부분 보고, 같으면 소수 첫째 자릿수 비교하고, 같으면 소수 둘째 자릿수 비교하고, 또 같으면 소수 셋째 자리 순서대로 비교를 해서 그 순서대로 차례차례 수가 클수록 큰 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사이 관계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연수와 똑같아요. 자리값 개념 지도를 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10배가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10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가장 정리가 잘 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과 0.1과 0.01과 0.001의 관계, 10분의 1배, 10분의 1배, 10분의 1배, 10배, 10배, 10배 되는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수를 10분의 1을 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수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게 되죠. 10배 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수가 왼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는 것은 10분의 1배가 된다는 거고, 왼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는 것은 10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 다음에 5개념 지도를 할 때 이게 대부분의 소수에서 발생하는 5개념은 자연수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인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인 부분도 있는데 그 차이점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0.43이 0.5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흔한 오류인데, 이럴 때는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거나 혹은 모는 종이를 나타내서 어느 종이 몇 칸 중에 몇 칸을 차지하게 되는지, 또는 수직선에서 어느 수에 좀 더 가깝고 뭐가 더 오른쪽에 오는지, 뭐가 왼쪽에 오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5개념 지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한 내용인데, 이렇게 자연수 체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대부분이겠고, 당연히 우리가 길이와 시간 단원에서 공부를 했던 이 내용이 부재해서, 그래서 소수를 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자연수 체계 적용으로 인해서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그냥 이 길이 단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24개념 기출 분석을 보도록 할 건데, 소수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다시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26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1회밖에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재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소수는 자리값 개념이 중요하죠. 그리고 자리값 개념이 중요한 만큼 자연수와 비교하는 내용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2016학년도에는 수모형이 출제가 되었지만, 다음에 출제가 된다면 모는 종이 가지고 아까 칸 개수 비교하는 거 있죠. 0.2랑 0.20 비교하는 거, 이거 출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같은 수모형이어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백모형이 자연수에서는 100을 의미하지만 소수에서는 그냥 1의 자릿수를 의미를 했죠. 또 신모형이 자연수 체계에서는 10을 의미하지만 소수에서는 그것이 소수 첫째 자리를 의미했던 거,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서 5개념을 지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제가 또 예상하는 포인트는 10분의 1을 도입할 때 우리가 1cm가 10mm 인 걸 가지고 도입을 했고, 100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m가 100cm인 걸 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1000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km가 1000m인 걸 가지고 도입을 했죠. 이 내용이 이제 길이 그 측정 단원과 연계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수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수 덧셈 뺄셈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자연수 부분,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이렇게 놓고 더하거나 빼는 이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내용에서 5개념을 겪는 친구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 더하기 3.17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자연수에서는 이 끝부분, 오른쪽 끝자리를 맞춰서 써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소수는 무조건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맞춰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소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연수와 비교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이 개념 파트, 크기 비교 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게 될 소수 덧셈 뺄셈, 소수 곱셈, 소수 나눗셈, 이 단원에서도 항상 자연수의 덧셈 뺄셈, 자연수의 곱셈, 자연수의 나눗셈과 비교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 놓을 때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유일하게 출제된 2016학년도 문제를 같이 보시면, 이제 소수점의 위치를 고려해서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도록 지도하는데 수모형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A를 1로 하고, 즉 이 백모형을 1로 하고 ABC를 사용해서 2.07과 2.7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게 자연수 부분이 되는 거고, 이게 소수 첫째 자리가 되는 거고, 얘는 소수 둘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7은 이게 2개, 이게 7개 있는 거고, 2.7은 이게 2개, 이게 7개 있는 거니까 당연히 2.7이 2.07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모형 다시 활용해서 지도할 수가 있겠고, 크게 비교해서 수모형 활용을 했지만 또 덧셈 뺄셈 쪽에서도 5개념이 있을 때도 수모형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모형은 단순히 우리 소수 개념과 크기 비교해서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소수 덧셈과 뺄셈에서도 5개념 지도할 때 활용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체교사 이 발화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지도를 할 때 소수 같은 경우에 계산 결과를 이제 어림해 보게 하는 거, 3학년 때부터 계속 수화연산 단원에서는 계산하기 전에 어림해 보는 게 나오거든요. 어림을 했을 때 내가 예상한 그 범위 안에 답이 들어가 줘야 내가 답을 제대로 계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림하게 하는 것도 오류 지도할 때 하나의 방법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수 의미와 크기 비교를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